혹시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깨면서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포기하셨나요? 그건 늙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저녁마다 무심코 한 이 행동이 밤잠을 망치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건강을 위해 저녁 식후 과일과 차를 10년 넘게 챙겨 드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밤새 신장이 쉬지 못해 새벽마다 깼고 결국 비몽사몽간에 화장실 가다 미끄러져 고관절이 으스러지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몸에 좋다는 습관이 오히려 노후를 망친 것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는 단순한 수면 부족을 넘어 이제 정말 늙었구나 하는 자괴감이 여러분의 정신까지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 갈 필요 없이 딱 하루 만에 밤낮 바뀐 몸의 리듬을 바로잡아 기절하듯 꿀잠 자는 5단계 법칙을 싹 다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병원비 한 푼 안 들이고 평생 푹 주무실 수 있습니다. 딱 3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믿으시겠습니까? 이 3분이 여러분의 남은 30년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노후레시피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내용이 주변에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고생하시는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부모님께 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밤이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시나요? 시계 바늘이 새벽 2시나 3시를 가리키고 있을 때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신호와 함께 잠이 달아나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침대에 누워 다시 잠을 청해보지만 이미 달아난 잠은 쉽사리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창밖이 밝아오고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겁기만 합니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밤이 오는 것조차 두려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겪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늙으면 다 그렇지 뭐 나이 먹어서 방광도 늙었나 보다 전립선이나 신장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면 의외로 결과는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저 노화 현상이라며 약을 처방해 주지만 약을 먹어도 밤에 깨는 횟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밤에 깨는 것은 여러분의 나이 탓이 아닙니다. 방광이나 신장이 망가져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바로 밤낮이 완전히 뒤바뀐 여러분의 몸의 리듬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해가 뜨면 깨어나고 해가 지면 잠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분 배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는 활발하게 움직이며 수분을 배출하고 밤에는 깊은 잠을 자기 위해 소변 생성을 억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몸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수분을 꽉 쥐고 있다가 밤이 되어서야 본물 터지듯 소변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병이 아니라 오작동입니다. 그리고 이 오작동을 일으킨 주범은 바로 여러분이 무심코 반복해 온 사소한 생활 습관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야간요를 피하기 위해 저녁부터 물을 억지로 끊거나 반대로 건강에 좋다며 저녁 식후에 과일과 차를 챙겨 드십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행동 모두 여러분의 밤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물을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마시는 시간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5단계 법칙만 잘 따라하셔도 무너진 생체 리듬을 하루 만에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거창한 운동이나 비싼 영양제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물 한 잔 마시는 시간과 다리 하나 올리는 작은 습관의 변화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았던 밤새 푹 자게 만드는 기적의 5단계 법칙을 하나씩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귀를 더 쫑긋 세우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5단계 법칙이 단순히 물을 언제 마시고 끊으라는 시간표 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5단계는 망가진 여러분의 신장 시계를 다시 맞추고
뒤죽박죽된 자율신경의 리듬을 되살리는 정교한 의학적 치료 과정입니다. 왜 이 단계가 필요한지 그 속에 숨겨진 인체의 신비와 구체적인 요령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를 알고 실천하는 것과 모르고 억지로 따라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신다면 오늘 밤부터 당장 내 몸을 다루는 방식이 180도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 단계인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어지는 수분 충전기부터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가장 소홀히 여깁니다. 밤에 안 깨려면 낮에도 물을 줄여야 하는 거 아니냐는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몸의 생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몸에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소변을 밖으로 내보내지 말고 몸에 가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낮에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지금 몸에 물이 부족하다. 한 방울도 내보내지 마라. 이렇게 되면 낮에는 소변이 억제됩니다. 그러다 저녁이 되고 집으로 돌아와 몸이 이완되면 뇌는 그제야 경계 태세를 풉니다. 이제 좀 살 것 같네. 아까 낮에 못 내보낸 노폐물들 지금 다 내보내자. 이렇게 해서 낮에 안 나온 소변이 밤에 몰려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후 4시까지는 의식적으로 물을 들이켜야 합니다. 특히 기상 직후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은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고 잠자고 있던 위장과 신장을 깨우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이때 마시는 물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고 방광 근육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낮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낮에 보는 소변은 방광을 청소하는 과정입니다. 낮에 많이 비워낼수록 밤은 더 평온해집니다.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은 체중 곱하기 30ml 정도입니다. 60kg이라면 약 1.8리터입니다. 이 중 70% 이상을 반드시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에 드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은 커피나 녹차는 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하여 마신 양보다 더 많은 수분을 몸 밖으로 빼내버립니다. 커피를 한 잔 드셨다면 반드시 맹물 2잔을 더 드셔서 빠져나간 수분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뇌가 물 부족으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늦은 오후의 수분 조절기입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는 오후 5시가 되면 우리 몸의 신장도 퇴근 준비를 시켜야 합니다. 낮 동안 열심히 일했던 우리 몸의 수도꼭지를 서서히 잠그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물 마시는 속도와 방법을 완전히 달리해야 합니다. 낮에는 벌컥벌컥 마셨다면 이제는 목만 축인다는 느낌으로 조금씩 나누어 마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가 바로 보상 심리입니다. 낮에 바빠서 물을 못 마셨다는 죄책감에 저녁 식사 전으로 물을 몰아서 마십니다. 피부 좋아지려면 물 많이 마시겠어라며 텀블러를 비웁니다. 하지만 이 물은 흡수되기도 전에 바로 시한폭탄으로 변합니다. 의학적으로 우리가 마신 물이 신장을 거쳐 방광에 도착하기까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략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립니다. 계산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오후 7시에 물을 2컵 마셨다면 이 물은 밤 10시나 11시, 즉 여러분이 막 잠들었을 때 방광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내 몸이 가뭄이라고 느껴져도 절대 홍수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입이 마르면 물을 한 모금 머금고 입안을 헹군 뒤 조금씩 삼키는 방법을 쓰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뇌는 갈증이 해소되었다고 느낍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저녁 식사 시간의 수분 제한기입니다. 이 단계가 5단계 중 가장 지키기 어렵지만 야간요 해결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단계입니다. 한국인의 저녁 밥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얼큰한 김치찌개, 구수한 된장국, 짭조름한 젓갈과 장아찌, 그리고 식후에 깎아 먹는 수박이나 배 같은 과일에다가 따뜻한 둥글레차 한 잔까지. 이 모든 것이 밤새 여러분을 화장실로 이끄는 수분 폭탄들입니다. 국물 요리가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물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속에 녹아있는 나트륨, 즉 소금 때문입니다. 소금은 물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저녁에 짠 음식을 드시면 그 소금기는 낮에
마신 물까지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꽉 붙잡아둡니다. 이것을 체내 수분 저류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몸속에 갇혀있던 물은 여러분이 자려고 누우면 그제야 혈관으로 흘러나와 소변으로 변합니다. 즉, 짜게 먹으면 물을 안 마셔도 소변이 마려운 기막힌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일은 또 어떻습니까? 수박, 참외, 배, 포도 같은 과일은 90% 이상이 수분입니다. 저녁에 먹는 과일은 그냥 맛있는 오줌을 먹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과일 속의 칼륨은 이뇨 작용을 촉진합니다. 차와 커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카페인은 방광을 예민하게 만들어 소변이 조금만 차도 참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저녁 밥상에서 혁명을 일으키셔야 합니다. 국그릇을 과감하게 치우십시오. 국이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간다는 분들은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건져 드십시오.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짠 반찬은 아침이나 점심으로 미루시고 저녁에는 두부나 생선구이, 채소찜 같은 싱겁고 담백한 반찬을 드십시오. 그리고 식후에 습관적으로 마시던 차와 과일은 과감하게 끊으셔야 합니다. 입이 심심하다면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몇 알로 대신하십시오. 저녁 식사는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밤을 준비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이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야간뇨의 절반은 해결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잠들기 전의 신체 이완기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비밀 병기이자 의사들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행동 요법입니다. 바로 다리 부종 관리입니다. 낮 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지구의 중력 때문에 혈액과 수분이 다리로 쏠리게 됩니다. 저녁에 양말을 벗으면 자국이 선명하게 남고 신발이 꽉 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리가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다리가 제2의 방광이 되어 엄청난 양의 수분을 저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려고 누울 때 발생합니다. 서 있을 때는 중력 때문에 다리에 묶여있던 수분이 눕는 순간 중력의 영향에서 벗어나 평평해진 몸을 타고 다시 심장과 신장 쪽으로 이동합니다. 마치 물병을 세워두면 물이 바닥에 있지만 눕히면 물이 병 전체로 퍼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다리에서 돌아온 수분이 심장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은 혈액량이 갑자기 늘어났다고 판단하고 비상벨을 울립니다. 그리고 신장에게 명령합니다. 이 물을 당장 소변으로 바꿔서 배출해라. 그래서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자기 전에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 후 텔레비전을 보실 때 소파에 그냥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쿠션이나 베개를 받치고 다리를 올려두십시오. 아니면 바닥에 누워 벽에 다리를 기대는 L자 다리 자세도 좋습니다. 딱 30분만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잠들기 전에 미리 신장으로 순환되어 소변으로 만들어집니다. 즉 자다가 깨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전에 미리 화장실 다녀오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이것을 야간뇨, 예방적 배뇨라고 합니다. 필요하다면 낮 동안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밤새 여러분의 신장을 쉬게 만들고 꿀잠을 선물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는 밤에 깼을 때의 심리 안정기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습관적으로 혹은 작은 소리에 잠에서 깰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반응이 밤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눈이 떠지자마자 습관적으로 화장실로 달려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뇌가 무의식적으로 방광을 체크합니다. 소변이 100ml 정도만 차 있어도 뇌는 지금 비워야 해 안. 그러면 나중에 또 깰 거야 라며 불안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짜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적인 방광은 300ml에서 400ml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100ml는 충분히 참고 더 잘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이때 화장실을 가버리면 우리 뇌는 밤에 깨면 무조건 화장실에 가야 하는구나 라고 잘못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소변이 한 방울만 있어도 깨게 되는 과민성 방광으로 악화됩니다. 이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자다가 깼을 때 소변이 터질듯이 급한 게 아니라면 바로 침대 박차고 일어나지 마십시오. 침대에 누운 채로 심호흡을 천천히 하십시오. 4초간 들이마시고
7초간 멈추고 8초간 내뱉는 4, 7, 8 호흡법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뇌에게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괜찮아, 아직 안 가도 돼. 이건 진짜 마려운 게 아니야. 조금 더 잘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분에서 10분 정도만 참아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놀랍게도 거짓말처럼 요의가 사라지고 다시 잠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정말 급해서 참을 수 없을 때는 가야겠지만 습관적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참는 연습을 통해 방광의 용적을 조금씩 늘리고 뇌의 잘못된 습관을 교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방광 훈련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침실 온도도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춥게 주무시지는 않나요? 우리 몸은 추우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말초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몸의 중심부로 모읍니다. 그러면 신장은 혈액이 많아졌다고 착각하여 소변 양을 늘립니다. 이것을 한랭이뇨 현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야간뇨가 있는 분들은 침실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거나 수면 양말을 신어발을 따뜻하게 하고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물을 마셔 몸을 깨우고 오후에는 물을 줄여 신장을 퇴근시키십시오. 저녁에는 싱겁게 먹어 물을 가두지 말고 자기 전에는 다리를 올려 다리에 숨은 물을 빼내십시오. 그리고 밤에 깼을 때는 뇌를 달래서 다시 잠드십시오. 이 5단계는 각각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톱니바퀴입니다. 이 5가지가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여러분의 밤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거창한 약이나 수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은 여러분의 의지와 작은 실천만 있으면 오늘 당장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고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환경만 만들어준다면 몸은 금방 알아차리고 반응합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단 하루의 실천이 여러분의 10년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5단계 법칙을 실천하여 지옥 같은 밤에서 탈출한 실제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괴구에 사시는 68세 박영자님의 사연입니다. 박영자님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평범한 주부셨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시작된 야간요 때문에 인생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셨습니다. 하룻밤에 4-5번씩 깨는 것은 기본이고 화장실 다녀와도 개운하지 않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잠을 못 자니 낮에는 머리가 멍하고 기운이 없어 집안일조차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우울감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싶어도 밤에 화장실 때문에 폐를 끼칠까 봐 포기했고 좋아하는 드라마를 봐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분께서 걱정되어 병원에 모시고 갔지만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예민해서 그렇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박영자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약 대신 이 5단계 법칙을 처방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아니, 선생님 밤에 오줌 마려워 죽겠는데 물을 마시라니요. 낮에 물 많이 마시면 더 마려운 거 아니에요 라며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딱 3일만 속는 셈 치고 해보자고 간곡히 설득했습니다. 박영자님은 그날부터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마시고 낮에는 일부러 텀블러를 챙겨 다니며 물을 드셨습니다. 오후 5시 알람을 맞춰놓고 그 이후로는 물 섭취를 줄이셨습니다. 저녁 밥상에서 좋아하던 국물과 겉절이를 치우고 남편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다리를 올리고 발목 운동을 하셨습니다. 첫날은 여전히 밤에 깼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 아침 박영자님은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새벽에 한 번 깼지만 바로 다시 잠들었고 아침 6시까지 푹 주무신 것입니다. 눈을 떴을 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렇게 눈부시고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머리는 맑고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밤에 깨는 횟수는 한 번으로 줄어들었고 한 달 뒤에는 아침까지 통잠을 자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박영자님은 이제 친구들과 1박 2일 여행도 다니시고
문화센터에서 노래 교실도 다니십니다. 박영자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진짜네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박영자님의 기적은 결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낮 동안 어떻게 물을 마시고 저녁에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 밤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밤에 깨는 것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고 체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낮에 물 좀 달라고, 저녁엔 좀 쉬게 해달라고, 다리에 물 좀 빼달라고 외치는 몸의 절규입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바꿔나간다면 여러분의 밤은 반드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저녁 식탁에서 국그릇을 치우십시오. 텔레비전을 보며 다리를 올리십시오. 그리고 밤에 깼을 때 조급해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십시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옛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푹 자야 뼈도 튼튼해지고 뇌도 맑아지고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일 밤 화장실 가는 길목에서 느꼈던 그 막막함과 두려움 대신 이제는 포근한 이불 속에서 아침까지 이어지는 달콤한 꿈을 꾸게 되실 겁니다. 건강한 잠은 건강한 인생의 가장 튼튼한 뿌리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꿀잠을 잘 자격이 있고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인생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밤마다 잠 못 이루고 화장실과 전쟁을 벌이는 여러분께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야간여와 불면증으로 힘들어하시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밤을 편안하게 만들고 낙상 사고로부터 생명을 구하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멘토였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화장실 걱정 없이 아침까지 푹 주무시길 온 마음 다해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